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맵부심, 고추 이런 거. 예. 적절히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치매 올 수 있다. 뭐 등등등. 속도 안 좋다. 네, 인지장애 온다. 이런 겁니다. 오늘은 미리 사과드립니다. 고구마 5개짜리입니다. 찐. 네. 왜냐? 이거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날 이런 거 해야 돼요. 네. 이때 성찬 씨가 오늘 햄버거를 20만 원어치 샀거든요. 한우 불고기.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제목은요. 도주 대사의 귀한. 여러분 도주 대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현실입니다. 도주 대사가 누굽니까? 뭡니까? 도망간 대사. 누구죠? 이름 이종섭. 우리 일반인이 대사의 이름을 알아요. 왜 도망갔어요, 이 사람은요? 뭐 좋아요. 근데 이게요. 스토리가 되게 길고 여기에 정부에서 감추려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은폐가 있어요. 언론이 그리고 보도는 하는데 단편적으로만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풀스토리.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월 23일입니다. 이종섭 대사 구속 촉구 청년 학생 긴급 기자회견이라고 이렇게 도주대사 런종섭 하면서 막 시위를 했어요. 그리고 조사받겠다며 귀국했지만 커지는 이종섭 임명철의 목소리. 이거는 어디서 임명철회하라 그랬냐냐? 현재 여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자기네 편이잖아요. 근데 철회하라고. 빨리 대사 파면하라고. 식지 않는 이종섭 논란, 여권의 휘도는 위기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종섭 빨리 자르라고 막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나경원, 이종섭,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노력 적극적으로 해야 너 그만둬 그 소리예요. 그리고요, 이거는 동아일보 사설이에요. 이종섭 위에 공관장 회의 급조,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다. 대표적인 보수 언론조차도 이종섭 계속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정동형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예요. 이종섭 도피, 딱 닉슨 탄핵과 닮은 꼴. 노무현은 말 한마디 했다고 탄핵했다. 탄핵 얘기까지 나와요. 그리고 조국 대표 이종섭 도피, 대통령이 저질렀다면 탄핵 사유다. 근데 왜 탄핵 사유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얘기를 안 해요. 언론에서.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예전에 박근혜 씨가 탄핵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세월호가 아니었어요. 국정농단이었죠. 그 최순실 씨가 최순실 씨 국정농단이었고, 그 핵심 방아쇠가 된 게 뭐예요? 또 어떤 물건이 나왔죠? 태블릿 PC가 나왔죠. 그렇게 나와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동영 씨나 조국 씨는요, 이 이종섭 도주 사건이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자, 이분이 이종섭 씨예요. 잘생겼어요. 잘생겼고요. 23대 주호주 대한민국 특명 전권 대사예요. 일반 대사도 아니에요. 특명 전권 대사는요, 현장에서 우리나라 대통령 대신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전 48대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일단 여기부터 말이 안 돼요. 뭐냐? 여러분, 의전 서열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 1등이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만약에 전시에 대통령이 죽어요. 그럼 누가 대빵돼요?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 전시에 죽었어요. 그 다음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전시 서열 3위예요.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호주 대사는요, 차관이나 차관복급이에요. 즉 그러면 이 이종섭 씨는요, 국방부 장관에다 그만두고 호주로 갔어요. 그러면 오히려 승진한 게 아니라 좌천된 거죠. 좌천된 거예요. 근데 좋다고 갔어요.
여기엔 이유가 많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부터 가야 돼요. 우리 작년에 비 많이 왔죠? 홍수 엄청나게 왔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58명이 사망 혹은 실종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예천에서만 17명이 사망 실종됐습니다. 예천에서만. 집중호우가 났어요.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반도 폭우 사태가 있었습니다. 작년 7월에. 근데 이때 해병대 1사단 예천 피해 지역 복구에 1600명 투입됐습니다. 여러분, 수해 복구 지역에 군인이 투입돼요. 일상적인 일입니다.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저도 많이 했어요. 전 논산에 있을 때 그 딸기 하수 옆에 있었거든요. 홍수나면 딸기 하수가 무너져요. 그럼 그거 도와주러 많이 갔었습니다. 자, 예천에 해병대를 투입합니다. 바로 하루 후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병대원 예천서 실종자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됩니다. 해병대원 한 명이, 정확히 2명이 급류에 휩쓸렸어요. 근데 한 명은 어떻게 빠져나왔어요. 근데 한 명은 휩쓸려서 끝끝내 사망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말씀해 무식한 짓이에요. 저는 어릴 때 계곡가에 살아봐서 알아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쓸려 내려가죠. 쓸려 내려가면 그 밑에 푹신푹신한 모래 같은 게 쌓여요. 다 쓸려 내려가고. 그럼 그게 약해요. 어디는 밟으면 푹 들어가고 막 이래요. 위험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 해병대원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뭐 좋아요. 거기에 실종자가 있으면 군인이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들어갔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 전에 여기에 장갑차를 투입했어요. 장갑차는 그 물속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서 장갑차를 못 집어넣었어요. 거기에 애들을 넣은 거예요. 해병대 애들을. 구명조끼도 안 입히고. 구명조끼를 왜 안 입혔게요? 네? 있었어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계속 사진 찍어서 보려고, 이거 안 된다고, 장갑차도 못 들어간다고,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 들여보낸 이유가 뭐냐? 사단장 놈이 해병대라는 등에 큰 글씨 있죠. 그게 보여야 된다고. 구명조끼를 안 입혀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사단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수사가 종료됩니다. 왜냐, 이 수사는 어려운 수사가 아니에요. 간단한 수사거든요. 그래서 수사 종료 및 보고를 합니다. 7월 28일 날. 그리고 이때 이젠 최일병이 아니라 순직해서 최상병이 됩니다. 최수군 상병으로 올려줬어요. 자, 이분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라는 분이에요. 진짜 군인이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군인이 진짜 군인이에요. 예. 자, 애초에 수색을 지시한 사단장은 별 2개예요. 근데 대령이 그 별 2개 사단장을 다 수사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 대령이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세요.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이관 예정임. 왜냐? 군 내에서 사망을 했죠. 군 내 사망 사건은 경찰이 1차 조사해서, 군인 경찰이 1차 조사를 해서 우리 일반 경찰로 넘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군 경찰이 조사를 하면 은폐, 조작 이런 게 가능하니까. 지금까지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군 경찰이 1차 조사하고 신속하게 일반 경찰, 그래서 경북 경찰청을 넘겼어요. 그리고 넘길 예정임이라고 했어요. 이 보고를 누구한테 했느냐? 7월 28일 유가족에게 설명합니다. 유가족에게 알고 봤더니 구명조끼도 안 입고 있었고, 그거는 이 사람 잘못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누구누구 잘못이에요. 총 8명이 잘못이 있어요. 라고 유가족에게 설명합니다. 납득했어요, 유가족들이. 아, 맞아. 그런 것 같다고. 그리고 30날 해군 참모총장과 해군 사령관에게,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 잘했어. 그리고 30날 오후에 여기 보세요. 국방장관 이종섭에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여기 사인이 있죠, 지금.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이 이 수사가 너무 잘 됐다고, 잘했어, 사인해 준 거예요. 그 서류예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서 끝났으면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한 청년이 죽은 정말 슬픈 사건이지만
이 사람이 정말 수사를 잘했고 사단장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잘못한 라인은 8명이 다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서 이들을 경찰에 넘기겠다. 맞아. 잘했어. 이종섭 씨는요. 뼛속부터 군인이에요. 육사 나와서 군인으로 자란 사람이 국방장관이 됐어요. 군 생리를 알잖아요. 그래서 맞아. 너 수사 잘했어. 하고 사인을 해준 거예요. 여기까지 별 문제 없죠. 사망 사건이 있었지만 뒤처리가 좋았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해병대 최수근 상병 사망 언론 브리핑 국회 보고 돌연 취소합니다. 아까 유가족 했죠. 사령관들에게 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언론과 국회 보고 올 차례인데 갑자기 하지 말래요. 언론 브리핑을 취소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국방부 해병대 순직 사건 경찰에서 회수와 아까 이 사람이 경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경찰에 넘겼어요. 근데 해병대가 국방부가 가서 그걸 다시 갖고 와버린 거예요. 이거 불법이에요. 수사자료를 그렇게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으로 넘기게 돼 있거든요. 갖고 올 권한이 없어요. 이때도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였어요. 이때도. 근데 이제 호미로 못 막고 터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자, 단독. 과실치사가 왜 항명으로 국방장관 결재하고 엎었다. 과실치사라는 거 아까 8명 있잖아요. 사단장도 대대장 중대 이런 사람들 과실치 있다고 이 사람이 넘겼어요. 근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이 아까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있죠. 그 사람을 항명이라고 오히려 징계를 해버려요. 항명이라고. 이해되시죠? 수사 잘하는 사람을 항명이라고 징계를 해버려요. 어떤 일이 있었냐 봤더니 국방부 법무관리실은 나아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 법무관리관이. 장관이 결재했는데도. 그리고 보세요. 차관이 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최종이 장관인데. 근데 법무관리관과 차관이 나서서 이 박정훈 대령에게 그 수사 다 빼라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 돌연 감찰 뒤 문책을 당해요. 보면 해병대 수사단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한 뒤 돌연 군 당국의 대대적 감찰과 문책이 박정훈 대령과 그 수사단에게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부에서 이렇게 박정훈 대령처럼 자기 말 안 듣고 제대로 일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충 비슷한 말 나왔어요. 박정훈 대령이 이제 열이 받았어요. 열이 받았어요. 나는 법대로 수사했고 다 장관 절차대로 했는데 이상하게 비선에서 막 이상한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언제 한 거냐? 이 사람이 이제 수사를 받게 됐어요. 그 수사에서 밝힌 이야기예요. 전 수사단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 VIP 국방장관에 경로했다 해. 저는 여기서 이 언론 개새끼들이라고 생각해요.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제가 요약했어요.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아까 멋있는 수사 잘하는 군인 이분이 해병대 김계관 중장 사령관한테 들었대요.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한테 전화해서 혹은 직접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VIP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경로했대요. 야, 그걸 이렇게 사인하면 어떻게 막 꽝꽝꽝 때리면서 경로했다고. 경로했다는 이 사실을 김계관 중장도 들은 거예요. 뭐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들었겠죠? 야, 내가 이렇게 들었어라고 박정훈 대령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수사받으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야, 내가 해병대 사령관한테 들었는데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조인트 깠대 이라고. 이해되시죠? 이거 그렇게 결제하면 어떡하냐고. 사람 다 빼라고 막 이렇게. 즉 이 수사 축소 아까 법무관리관 차관이 나왔었죠. 그들이 한 게 아니라 대통령부터 내려온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종섭 씨가요. 그렇게 못일게 나쁜 놈은 아닌가 봐요. 이거 보세요. 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이제 대정부 질문이나 국회에 불려 나왔어요.
거기서 질문을 하잖아요. 술술술 다 얘기해요. 그래서 자, 돌연 발표 중단. 아까 보니까 이 박정훈 대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또 대국민 보고 언론에 보고한다 그랬죠. 그때 중단했잖아요. 그 직전에 용산 전화를 받았대요. 이종섭 장관이. 라고 이종섭 자기가 얘기하고 이종섭 핸드폰을 까보니까 02로 시작하는 그 용산 대통령실 전화번호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요, 이게. 이종섭 씨가 평생 군인을 지냈다 보니까 거짓말을 잘 못해요. 술술술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막. 자, 이러니까 이거 보세요. 항명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을 해버려요. 구속영장. 근데 법원에서 기각. 이 정부는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구속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 기각 이래버려요. 자,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단독 V께도 VIP 대통령이에요. 보고 드렸다고 답장 주셨어. 윤 대통령 최상병 사건 초기부터 보고받은 정황. 그리고 윤 대통령 최상병 유족 동향 보고받아 커져가는 대통령실 개입 의혹. 예, 즉 이 박정훈 대령이 유가족에게 설명하고 사령관들한테 설명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제 언론 국회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막혔어요. 그 막은 주요 이유가 대통령이었다고 지금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럼 이 결정적 키맨은 누구예요? 이종섭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했어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수사 개입이 되죠. 이건 심각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종섭을? 그렇죠. 니나가라 하와이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자, 이제 호미로 못 막아요. 이젠 석가래, 이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됐어요. 간단해요. 처음에 한 명이 죽었잖아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 애가. 예, 해병대 군인이 아니에요. 22살, 많아야 22살이에요. 예. 그랬으면 거기서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엄정히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정훈 대령이 엄정히 수사했어요. 그러면, 잘했어. 8명. 오케이. 법대로 끝나는 일이에요. 근데 그때 일일이 아마 다 개입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 대통령실 전화 갔다 그러고, 막 빼라 그러고, 박정훈 대령이 지금 정면을 열받은 거예요. 진짜 군인이거든요, 자기는. 그래서요, 박정훈 대령 측 국방부 법무관리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버립니다. 공수처에 고발을 했어요. 그랬더니 공수처에서 이종섭을 출국 금지합니다. 왜냐, 국방부 장관이니까. 이 사람 법무관리관 직속 상관이니까. 예, 그래서 2023년 말에 공수처에서 출국 금지 시켜버려요. 그리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부터 해요. 밑에부터 쭉 가서 장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스케줄이 있겠죠. 근데 중간에 도망갈 수 있겠죠. 내가 장관인데 저 밑에 사람 조사받았대요. 내가 과장인데 대리 조사받았대요. 그럼 다음 나다. 알겠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출국 금지를 공수처에 걸어버린 거예요. 근데 최상병 사건 핵심 피해자 이종섭 국외로 내보내는 윤 대통령. 대통령이 도주시켜요. 왜냐? 이 자식이 좀 나쁜 놈이면 입 좀 맞추고 거짓말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이종섭 씨가 군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달소술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보내버립니다. 야, 그래서 호주 대사라 하지 않고 도주 대사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도주 대사 비판에도 이종섭 임명 철회 안 한다는 대통령실. 예, 도주 대사? 난 몰라. 내 권한이야.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되는 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국내의 일이었잖아요. 근데 호주는 뭔 죄예요? 우리나라 대사로 오는, 한국 대사로 오는 우리나라 한국 대사가 범죄 피의자고 대통령이 이렇게 보냈고 이런 거예요. 호주는 뭔 죄예요? 그렇죠. 이제는 자기 거를 덮으려고 하다가
국내 문제를 세계 외교 문제로 비하시켜 버렸어요. 자, 헛가래, 가래 2개 정도. 너무 답답합니다. 그냥 처음에 했으면 끝난 일이에요. 근데 자꾸 이렇게 문제가 돼요. 과정에서. 여러분, 홍수가 나서 해병대가 수색해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해병대가 한 명이 순국했어요? 가슴 아프지만 관계자들 처벌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대통령이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부당하게 개입한 것 같아요, 지금. 개입한 걸 들킬 것 같으니까 또 호주로 보내버려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대사 한 명 들어오잖아요? 절차가 엄청 복잡해요. 그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잖아요. 예, 그거 아니라는 보장을 해야 돼요. 그걸 아그레망이라 그래요. 즉,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장을 써줘야 돼요. 근데 이종섭 씨는요, 신임장 받을 틈도 없이 신임장을 복사본으로 갖고 가요. 그만큼 해버린 거, 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임장과 함께 대통령이 임명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러고 가서 저 이렇게 우리 윤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왔어요라고 호주 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택배로 와요, 나중에. 그렇게 급했던 거예요. 자, 대통령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정당합니다. 공수처도 출국 허락했다라고 썰을 풀어요. 대통령실에서 야, 공수처가 여기 출국 금지했는데 공수처가 괜찮다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뻥이었어요. 공수처가 출국 허락한 적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공수처 허락한 적 없는데? 이렇게요. 또 거짓말이죠. 지금 그래서 보면요, 가래 3개 정도 됐어요, 지금.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 1개, 가래 2개, 가래 3개 계속 거짓말 그러고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언론 중에 그나마 정신 차린 언론이 하나 나와요. 자, 그리고 보세요. 이명순 공수처장 후보, 윤석열, 한동훈과 같은 수사팀 근무, 우검에서 침묵도. 공수처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협조 안 하니까, 원칙대로 하니까 공수처장을 윤석열 친구로 임명해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래서 작은 사건 하나 덮으려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요, 이거 MBC예요. MBC가 이종섭이 비행기 타고 호주로 도망가는 소리를 듣고 MBC 기자가 그 비행기 똑같이 예약한 거예요. 그리고 따라붙어요. 그랬더니 이종섭 씨가 취재진한테 뭐 이렇게까지 해요. 이 사람 마음이 약하니까. 가요! 나 안 해! 고소할 거야! 이렇게 못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요? 막 이렇게 이종섭 씨가 그러고 있고요. 이거 보세요. 호주 공영방송 이종섭 임명에 양국 관계 악영향 줄 수도, 골치 아프게 됐다, 이렇게 해요. 당연하죠. 네. 그리고요, 해병대 전후에는요, 부하를 죄인으로 만든 이종섭 출국 직전에 어리석은 세명했다. 하지마. 막 해병대 전후회가 지금 들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MBC에서요. 이것도 MBC에서 보도한 거예요. MBC 그 기자가 같이 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갔더니 호주 교민들이 이종섭 오지 마! 라고 데모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단 MBC가 간만에 제대로 된 기사를 썼어요. 이렇게 취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종섭 씨는요, 되게 쓸쓸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호주에서. 그쵸. 어떻게 보면 불쌍하죠. 근데 지금 총선 시즌이잖아요. 이거 되게 잘못한 일이잖아요. 막 공격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국회의원 후보들도 야, 이종섭 귀국시켜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종섭 이르면 내일 귀국, 방산 공관장 회의 참석을 합니다. 이종섭 씨가 귀국한대요. 실제 엊그제 귀국했어요. 근데 귀국한 게 공관장 회의래요. 공관장 회의. 자, 근데 동아일보에서요, 이종섭 위에 공관장 회의를 급조했다. 무리수가 무리수를 낳는다. 이게 뭔 소리냐? 지금까지 방산 관련 공관장 회의를 모여서 대면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온라인으로 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이종섭 씨가 들어왔어요.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자, 이종섭 들어왔다. 어떻게 할래? 니네 수사해.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는 밑에 사람부터 간다고요. 장관이면 대통령 직전이잖아요. 그럼 차분히 수사 스케줄이 있어요. 그거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이종섭이 들어온 거예요. 정치적 쇼예요, 이거. 예, 수사는 공수처의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공수처가 야, 누가 언제 들어오라 그랬어? 우린 나가라고 허락한 적도 없고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어. 우리 계획대로 수사할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종섭 씨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어요. 어디 우리나라에 있긴 있는데 기자들이 접근을 못하게 해요. 예. 지금 이종섭 씨가 나와서 그거 대통령이 시켰어요?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또 탄핵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이종섭을 저기 호주로 보내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보면요. 처음에 되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랬느냐? 조그만 사고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래야 되느냐? 라고 표현했어요. 그 군인이 국가를 위해 국가에서 명령을 해서 죽었는데 조그만 사건이라 그랬고요. 또 황상무란 사람은요. MBC에 경고를 했어요. 야, 니네 이런 식으로 보도하다가 회칼 맞는 거 몰라? 그 사람도 잘렸어요. 지금요. 이 나라는요. 미쳐가는 거 있어요. 다행인 건 그나마 언론들이 깨어나고 있다는 거, 조금씩이라도. 그런데 이렇게 종합적으로 설명을 안 해줘요. 해설을 안 해줘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다면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혹시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어떤 일입니까? 왜 탄핵당했어요, 닉슨 대통령이?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탄핵당한 거예요. 닉슨이 야당을 도청했어요. 거기서 미안해, 내가 도청했어. 그 미국 정서상 나쁜 새끼야 하고 끝냈어요. 실제로 어떤 대통령이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서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너 왜 그랬어? 미안해, 잘못했어. 했더니 그래, 일단 대통령은 해. 넘어갔어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뭘 했냐? 도청한 사실은 없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했어요. 아까 정동원 씨가 얘기했죠. 꼭 닮은 꼴이라고. 예. 아마도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이게 방아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일인지. 그리고 그 출발이 청년 한 명의 죽음이었는데 그거를 감추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거짓말에 이종섭 도피시키고 또 거짓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